다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부만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일부만 샘플링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해요. 전체 조사하는 걸 전수 조사라고 하고, 일부만 조사를 했어. 그럼 그 조사한 거 갖고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들을 분석을 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표본 평균은 우리가 X파. 수학적 거 기억하세요?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대신 이거는 하나의 표현법밖에 없어요. 다른 표현법은 없어. 얘는 두 가지였잖아. 얘는 한 가지 표현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집단 중에서 일부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 대상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잘못 조사한 편중된 조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샘플 조사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요. 얘 말고 여기도 조사하고 여기도 조사하고 여기도 조사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첫 번째 조사한 이 녀석의 평균을 X파 1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 두 번째 샘플링한 녀석들의 평균은 X파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 X파 N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럼 이거 갖고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들에 대한 평균이 있겠죠. 그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표본, 평균, 의 평균이겠죠. 진짜 용어가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이 표본 평균들만 구해서 이 샘플링한 여러 조상들을 다시 평균 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좀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용어를 뭐라 그래? 그대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또 얘네들에 뭐가 있겠어? 분산이 있겠죠? X파의 분산.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X파의 표준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X파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 됐니? 그럼 이제 뭐예요? 이것들에 대한 이제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 이미 계산을 다 할 줄 알아. 전체를 더하고 n으로 나누고 편차, 제곱, 변동법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계산법은 사실 조금 조심할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반은 괜찮아. 이거 다 더해서 여기 개수가 n개면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얘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얘는 n-1로 나눠야 돼. 그걸 교육과정, 고등과정 설명을 안 해주고 있고 못해. 근데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값이랑 신경 쓸 건 없어.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남았는데 이것들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익혀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외울 때도 많은 공식들을 한꺼번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느낌을 갖고 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표본 평균 평균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X바의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야?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누구랑 같아? 결과적으로는 모평균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M이 돼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좀 다르겠죠? 그럼 물어볼게. 이거의 분산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분산이 더 클까? 실제 조사 대상이 더 많은 건 누가? 별량이 많은 건 모집단이야, 얘야. 얘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편차, 3포드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무조건. 조사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편차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얘에 비해서 이거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얘보다 더 작아요. 더 작아져요. 또 얼마만큼 작아지면 거의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이게 모분산이죠. 모분산을
샘플의 크기 n만큼으로 나누면 돼요. 얘는요. 루트 취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겠어요? 일단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주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얘네들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해석이 아니야. 그냥 이 공식으로서 답을 구하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을 이용해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n값을 추가를 할 것이냐 그냥 구할 것이냐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설명치 내가 설명한 게 90% 맞고 10% 틀려 사실은. 근데 그 10% 틀린 거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걸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뭔가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풀어도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네. 좀 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있네. 얘들아, 589번의 차례 맞죠? 맞네. 네. 근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590번이에요.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줄게요. 일단 모집단의 변수 x라고 치면 모집단 변수입니다. 모집단의 변수가 2, 4, 6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이거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예시를 들 수 있으면 좀 이해가 좋거든요. 얘는 어떤 상황이면 바로 이런 상황이야. 주머니가 있는데 공이 종류가 2하고 4하고 6이 있는데 4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 총 4개 중에서 2개는 4고 2개는 2하고 6이에요. 괜찮아? 이해됐어?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2, 4, 6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물어보기 너희들한테. 그럼 이거 뭔 뜻일까? x바가 이 x바예요. x바가 2가 될 확률은 샘플 채취를 한다는 얘기야. x바는 전체 중에서 임의로 뺐겠다는데 이거는 주머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몇 번에 거쳐서 실험을 하겠냐를 뜻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n이 2, n이 2인 상태에서의 x바가 2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x바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n이 2일 때.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n은 샘플의 크기예요. 이 샘플의 크기가 뭘까? 세변 한번 얘기할 수 있니? 이 실험,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실험을 할 건데 n이 2라는 건 뭐라는 뜻이야? 정답. 2번 뽑겠다는 얘기야. 2번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뽑고 다시 넣어. 그게 다시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2번을 뽑겠다는 얘기야.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야 얘들아. 여기는 횟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 x바하고 x는 단위가 똑같아야 돼. 단위가. 이건 숫자인 거잖아. 잘 봐. 2번을 뽑을 거야. 2번을 뽑은 거에 대한 뭘 말하는 거야? 평균 말하는 거죠. 2번 뽑았는데 평균이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니? 다시 실험을 몇 번 한다고? 2번에. 2번을 했는데 그 2번의 평균값이 2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번을 뽑을 거야. 첫 번째. 2번째 뽑을 건데 이것들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4가 나오라는 얘기죠. 그럼 상황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 얼마 뽑고 2 뽑고 두 번째는 이거밖에 없어요. 됐니?
그럼 첫 번째도 2를 뽑고 두 번째도 2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얘기인 거라고, 얘가. 이해가니? 그럼 답은 얼마야? 2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두 번째 또 2 뽑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잖아. 답은 16분의 1. 이거 확률은 16분의 1 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근데 문제 따라서는 이걸 표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건 뭐야? 모집단에 대한 x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으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x바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x바에 대한 분포표? x바에 대한 분포표. 그럼 물어볼게요. x바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두 번 시행할 건데 두 번 뽑아서 평균을 만들 거야.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도 두 번째도 전부 다 2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평균이 얼마야? 2. 가장 큰 거 얼마야? 평균이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두 번 뽑으면 되는 거죠. 얼마야? 6. 그럼 당연히 4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는 4를 뽑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 4 뽑았어. 그럼 평균이 얼마 돼요? 우선 일어나 있어. 돌린다. 얼마 돼요? 3이 되겠죠. 5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합이 10 되는 거니까 4하고 6 하나 뽑으면 되는 거잖아. 5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시행을 여러 번에 9번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평균값은 좀 더 다양하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바의 값은 더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 말 이해가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을 두 번짜리 위주로만 나와요. 세 번짜리 잘 안 나와. 네 번째는 아예 안 나와. 말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이해되니? 그럼 물어볼게. 이거의 확률을 구해보면 좀 더 보잖아. x바가 2인 거 얼마? 16분의 1. 6이 나면 처음도 6, 두 번째도 똑같이 16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하나만. x바가 3이 되는 확률. 처음 뽑은 거랑 두 번 뽑은 게 평균이 3인 거니까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6. 합이 6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2, 4, 4, 2. 첫 번째가 4, 두 번째가 2.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4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또 있어? 없죠? 그럼 확률 얼마야? 4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면 8분의 1. 8분의 1이 두 번인 거니까 8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확인. 다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확인하시면 나올 거라고요. 이게 바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다시 얘들아, x바가 얼마의 확률?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샘플링을 한 거니까 여러 번 시행을 했을 거란 얘기야. 그 여러 번 뽑은 거에 대한 평균값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내용인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선 몇 번의 시행을 했는지가 반드시 주어질 건데 대부분은 몇 번 시행이다? 2번 시행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내용이 번외적이긴 한데 얘가 최근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591번은 표본의 크기가 3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니? 보이니 안 보이니? 591번.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얘기잖아. 몇 번 뽑는다는 얘기야? 3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좀 더 어려운 거야. 상황이 좀 더 많아지고 복잡할 거야. 그랬을 때 그거의 평균이 3이 되려면 3번을 뽑았을 때 평균이 3이면은 총 합이 9가 되라는 얘기인 거잖아. 3개를 뽑아서 3개의 숫자를 더해서 9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마 상황이 두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걸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거 590번, 591번 이건 조금 이따 바로 푸세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93번 쪽 가볼게요. 593번. 얘들아, 요거 수식 괜찮겠니? 외웠니? 괜찮아요? 아니, 뭐 사진이 아니라 항상 어디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 외워야 돼.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 모집단 모평균, 표본 집단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말을 그대로 수식순 얘인 거라고. 됐어요? 요것만 주면 안 되겠다. 한두 개 좀 풀어봐야 되겠다. 자, 문제 보시면 593번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모평균이 10. 이제 모집단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써야 돼요. 2x가 얼마? 얘가 10. 정리만 하면 문제 다 풀려요. 두 번째, 모 표시편차 시그마가
6. 그다음에 샘플의 크기가 n. n이 샘플의 크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구하래? n 값 구하래요. 조건식 이거나 2x바 플러스 시그마 x바. 이게 13이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문제에 이거의 값을 구하거나 이거를 이용하라는 조건이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라고요. 얘는 뭐랑 똑같아? 얘가 누구냐고? m이잖아요. 그 m이 얼마야? 얘는 10인 거야. x바의 시그마 이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6. 10하고 루트 n분의 6을 더한 것이 얼마다? 13이다.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3.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n이 4죠. 루트 n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n 얼마? 이거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얘네들과 관련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누구 있냐면 그 다음번 문제가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여기 없잖아. 근데 기억해야죠. 분산의 값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땐 뭐 이용하죠? 제평평제 이용했었죠. 변수 x 제곱의 평균과 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vx바에서 뭐 하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문제의 조건이 얘를 구하고 맞냐? 어딨죠? 이게 얼마다? 29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모평균 m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m이잖아요. m의 제곱이니까 m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vx바는 문제에서 어떻게 조건이 주어지냐면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자 여기 볼게. 모집단의 크기가 모 표준 편차가 10이야. 누가 10이란 얘기야? 모 표준 편차가 10이래. 누가 10이야? 시그마가 10인 거라고요. 10의 제곱. 그러면 샘플의 크기가 얼마래? 25.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값이 누구고 그걸 공식화하면 얼마가 되는지만 알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자 봐봐. 지금 우리 이제 푸는데 얘는 뭐 나오긴 했지만 얘가 나와 안 나와? 이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나중에 값이 주어져요. 왜 필요한지 딱 보면 알게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식만 너희들 용어만 정리가 되면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니? 조금 이따가 또 풀어보시고 593번 595번 체크하세요. 요거 추가로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거 네 문제만 풀어보자. 금방 풀 거야. 네 문제 풀어봐. 그래서 598번부터 603번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뭘 지금 구분할 수 있는지 내냐면 이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는 게 x바의 분산이라든지 뭐 대부분 얘거든요. x바의 평균도 잘 물어보진 않아. 뭐 이것들을 구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까 말했던 공식을 너희들이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게 끝인 거야. 근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건 괜찮은데 602번이 조금 복잡하죠? x바가 1, 1.5, 2, 2.5, 3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의 도수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확률이 나와 있고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것만 한번 해봐. 직접 너희들이 x가 있고 1, 2, 3이 있고 이거 확률이 0.5, 0.3, 0.2라고 모집단에 대한 변수 x 그러니까 임의로 바구니에 공이 1번, 2번, 3번 공이 있을 때 얘가 막 5개가 있고 얘가 3개가 있고 얘가 2개가 있으면 확률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인 건데 n이 얼마? n이 2가 돼야 되는데 n이 2가 된 상태에서의
X바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줘요. 이거 이해 갔어? 여기서 너희들 도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도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구해보면 너희가 A, B가 만들어질 건데, X바가 될 수 있는 건 종류가 뭐가 있냐면, 두 번 뽑을 거니까, 제일 작은 거 1만 두 번 뽑으면 X바는 얼마? 1.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1과 2를 뽑으면 얼마? 1.5가 되겠죠? 자, 2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X바가 2가 되는 거 뭐 있어? 1, 3, 3, 1, 2 이렇게 있겠죠? 3도 가능, 2도 가능하고요. 2.5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해서 총 몇 개?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대신에 이 확률 값 구할 때 뭘 해야 되면 1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0.5 곱하기 0.5에서 0.25가 되는데 1.5가 되는 건 어디 있죠? 아까 한 게? 1, 2와 2, 1.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 다르니까 0.5 곱하기 0.4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도수가 뭘 것 같아? 상황으로 몇 개냐 물어보는 거야. 1.5가 나오는 건 1, 2를 뽑던가 2, 2를 뽑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2가 나오는 건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그 도수를 여기서 그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너희들 채워 넣으면 돼요. 이해 갔니?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604번까지가 이제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04번 같은 경우를 말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 볼래 한번? 맨 마지막에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35분의 2다 나와 있어. 다시 한번 X바의 분산이 35분의 2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X바의 분산이 35분의 2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직접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말로써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누구의 분산이면 의가 괄호고 분산이면 부의. 누구누구의 평균이면 괄호하고 평균 쓰면 되는 거라고요. 요것만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고 7개가 있고 n 표본 크기가 n 나와 있고 그럼 뭐야 얘들아? x바의 분산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공식으로 나오면 n분의 시그마 제곱. 다시 말하면 이제 n분의 vx인 거죠. 이게 뭐야? 모집단에 대한 분산인 겁니다. 모분산이에요. 그럼 변수 x에 대한 분포를 너희들이 나타낸 다음에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vx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재미없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끊을게요. 여기서 604번까지 끊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활용 문제예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출제는 가장 높아, 일단은. 보자. 이 문제 특징을.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문제에 표가 있어요. 무슨 표? 표준, 이 표를 뭐라 그래? Z가 나와 있는 표를 뭐라 그래? 표준 정기 분포표가 나와 있다고요. 지난 시간 때 정기 분포였잖아? 다시 물어볼게요. 표준 정기 분포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다 뭘 구하라는 문제야? 다 확률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 단원이니까 뭔가 좀 X바를 이용한 문제라는 게 잘 떠오르긴 할 거야, 지금은.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맞아? 그러면 똑같아, 접근은. 일단 너희들이 뭘 해야 되면 이 Z에 관한 표가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거는 확률 구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Z가 나와 있는 확률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 뭐가 있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수식으로든 말로든. 605번 가볼게요. Z 딱 보고 확률 구하는 문제네. 아이 쉬워. 그다음에 말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빵의 평균 무게가 114 이상일 확률은 114 이상일 확률은 라는 문제인 거죠. 괜찮아요? 변수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우성. 변수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뭐? 어떻게 알았어? X번지? 갑자기 X번지 어떻게 알았어?
애들아, 문제를 읽을 때 내가 위에서부터 읽으라 그래? 아래부터 필요한 것만 읽으라 그래? 통계 문제는. 무조건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얼핏 보면 이게 X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사실은. 근데 봐봐 얘들아, 이게 만약에 X 문제면 X가 정규부포를 따른단 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문제 내에서.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Z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봐봐, 114 빼기 평균 와야 되고 표준편차 오면 되는 거잖아. 자,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찾아볼게요. 평균과 표준편차는 나와 있어야 돼요. 평균 얼마로 나와 있어? 110 넣고요. 표준편차는 6 나와 있죠? 자, 됐죠?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분의 4,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Z 표준 정규 부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3분의 2에 대한 값이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죠. Z가 뭐뭐만 있어? 0.5, 1, 1.5, 2, 이 4개밖에 없죠? 이걸 만약에 계산하려면 이거 3분의 1이라는 표값이 있어야 돼요. 없네? 그럼 의심을 해서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라고 일단 멈추셔야 돼. 알겠어요? 그럼 100% 대부분 뭐냐면 이거야. 이 변수가 X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잘 봤더니만 두 가지가 힌트가 나와 있는데 114 이상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나오냐? 뭐가 114 이상이래? 9개를 이미 추출한 평균 무게라고 했었죠? 9개를 이미 추출한 평균 무게라는 얘기는 전체 중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9개만 샘플링을 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X가 아니라 뭐야? X반 거고요. 얘들아, X바가 문제에서 존재하려면 무조건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추출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를 이미 추출한 그 N 값이 반드시 나와 있어요. N이 얼마야? N이 9인 거예요. 자, 아직 난 계산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N이 9고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얘들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잘 봐. 변수 X가 뭐 집단이에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M, 시그마 제곱으로. 오케이? 그럼 무엇도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이렇게 봐. 수고만. 너 들어와. 체인지. 자, 얘들아,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거 정말 쉬워. 이거 몇 개만 아니면 끝나는 거지. X바도 뭘 따라요? 무슨 말이야? 모집단 전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그럼 그중에서 임의로 몇 개 샘플링을 하잖아. 그 샘플링한 녀석들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약속인 거야. 그럼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뜻하는 것들은 평균하고 여기 분산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값이 누굴까? 변수가 얘잖아. 이거의 평균이겠죠. 이거의 분산이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X바의 평균인 거니까 그냥 M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얘는 X바의 분산인 거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 자식아. 자, 그럼 보세요. X바를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하는 값은 실제로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X바의 평균이 오는 거고 여기에 와야 되는 건 X바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X바의 표준 편차는 바로 뭐 누구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이거 루트 취한 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고. X바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아? M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M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어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원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좀 할게, 얘들아. X를 Z로 바꾸는 공식은요, 뭐죠? 시그마분의
x-m이잖아요. x바를 z로 바꾸는 공식을 그냥 아예 새로운 공식처럼 하나로 외워주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x바를 바꾸는 방법을 루트 n분의 시그마 x-m이라고 그냥 공식화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거나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그냥 이걸로 외워. 애들 얘가 지금 이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얘는 얘인 거는 똑같은 거 맞는데 저걸로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x를 z로 표준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거고 x바를 바꾸는 공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서 넣는 거다 라고 공식을 외워달라는 얘기 알겠어요? 봐봐, 아까 전에 이 문제가 만약에 x인 줄 알고 계산했는데 계산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자세히 읽어보니까 x반에 라고 해놓고 나서 바로 뭘 고치면 되는 거냐면 이 문제가 표준편차가 6인데 그 6은 누굴 말하는 거였어? 이건 무슨 표준편차세요? 문제에서 평균이 10, 표준편차가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준편차 6은 뭘 말하는 거야? 무슨 표준편차 종류가 3개였잖아요. 모표준편차,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3개가 있었잖아. 여기 6은 뭘 말하는 거냐고. 그치, 모표준편차, 시그마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안 돼. 6 집어넣고 루트 n 이걸 넣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래서 바꾸면 P, Z는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구분해야 돼. 이해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X반인지 그냥 X인지 구분하는 건데 처음부터 문제를 잘 읽어서 9개를 뽑아내서 평균이 114 이상이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X바로 바로 나오면 우성이처럼 바로 이렇게 할 수 너무도 좋아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얘가 만약에 X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X 반대 X로 풀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계산값이 구할 수 없는 값으로 나와요.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기는 해. 근데 한 번씩 의심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활용 문제가 다 그 문제예요. 다시 보자. 608번은 X바가 49 이상 51 이하라고 대놓고 부등식을 만들어 준 거야.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와. 너무 쉬워서. 609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확률 구하는 문제네. 범위만 구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범위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17 이상 20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문제 숫자를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평균은 18이고요. 표준 편차는 4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맞죠? 한 번만 다시 해볼게. Z로 바꿔봅시다. P 17 마이너스 평균 18 표준 편차 나누기 4 X 4분의 20 마이너스 18 됐죠? 계산을 했더니 얘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 얼마 돼요? 2분의 1 4분의 1과 2분의 1에 대한 Z값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없잖아요. Z가 0.5, 1, 1.5, 2잖아요. 2분의 1은 있는데 4분의 1이 없잖아요. 이상하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숫자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숫자가 뭐가 있냐면 탑승객 인원이 16명 이미 추출 나와 있죠. 이 뜻이 뭐예요? n값이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인 거라고요. n이 16인 걸 이용을 안 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n이 16인 거 딱 보고 이거 x반 문제네 라고 캐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게 그냥 x가 아니라 x바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뭐 하라고? 루트 16으로 나눠주라고요. 이렇게 공식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실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x바를 z로 바꾸는 문제는 전부 다 공식화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야, 사실은. 얍삽인 거고 그냥 티적인 것만 알려주는 건데
통계 파트는 이렇게 해주세요. 너 왜 들어왔어? 너 왜 들어왔어? 됐습니까? 그럼 끝났죠? 이거 1이잖아. 그래서 마일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한두 개만 볼게요. 근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자, 613번 내용은 이거는 지금 수정 문제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 P 만약에 X가 8 이상 P Y가 11 이상 11 방향이 똑같아? 달라야 되는데 이거의 값이 1이다. 이거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변수가 달라요. 왜 들어왔어? 반장 두채 도시키 주식기를 자 보세요. 얘 확률이 1이다. 이 내용 있었잖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건데 얘랑 확률합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만약에 P, X가 10 이상인 확률하고 P, X가 네모 이하일 확률합이 1이래요. 네모 뭘까요? 같은 변수에 같은 변수? 부등호 방향, 그렇죠. 이거 되는 건 얘랑 똑같은 값이어야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10 이상인 건 1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0 이상이라면 네모 이하일 확률이 1이 되려면 네모가 만약에 여기면 여기가 만약에 네모면 여기랑 여기 더하는 것은 1 될 수가 없잖아. 만약에 네모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중복되는 것까지 있으니까 1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 안 되겠다. 앉았다 10번만 해봐. 자주 깨자. 방향이 반대인 녀석의 확률합이 1 되는 건 어떤 관계여야 돼? 얘네들이 같은 값이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괜찮아? 이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 다시 한번 바꿀게. 두 번째, 이게 같다가 돼 있어. 이건 뭘까요? 같은 건 뭘까 이게? 네모가 10이랑 어떤 관계면 될까? 담보죠. 그러니까 Z로 바꾸지 않았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네모면 돼요. 그럼 10 이상인 거랑 네모 이하인 거 확률 어때요? 근데 선생님 10이 더 왼쪽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가 10이 아니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10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이죠. 네모 이하의 확률이 같으려면 똑같아요. 이거 와야 돼. 무조건. 여기 네모야. 네모 이하 확률 이거잖아.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확률이 같을 때는 얘네들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문제가 이거 어때요? 변수가 어때요? 다르죠? 그럼 못 풀어? 풀 수 있어. 어떻게 풀면 돼? 변수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변수를 통일시킬 방법은 표준화잖아. 표준화시키라고. P, Z가 8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이렇게 있겠죠? 바꿀 수 있겠죠? 더하기 다시 P, Y를 Z로 바꿀 거고요. 1 빼기 평균 표준편차. 근데 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를 거 아니야. 그게 1이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얘 Z 같아졌잖아.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한다면 네모 세모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 이 관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얘랑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되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 아니라 이거랑 얘 없고 얘랑 같습니다라는 조건이었다면 얘네들은 반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을 물어볼게. 반부 관계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라는 게 얘랑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을 더한 값이 얼마다? 0이다를 이용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됐니? 근데 여기가 이건 지난시 했던 내용이야. 복습한 거야. 근데 뭐가 달라졌어? 다가 들어가.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x바와 y바를 몇 개 뽑았는지 몇 번씩 했는지 모르니까 이 값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것만 달라지는 거라고요. 됐니?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에서. 네. 그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메인 내용은 다 그겁니다. 628번 갈게요. 628번. 좀 특이한 조건이 나와 있는 것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628번) 얘들아. 이 조건식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식만 너희들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볼게 한번. P 몇 명이라고 할 수 모르겠다. X바 M 절대값이 있고 0.49 시그마. 이거의 확률이 0.95 이상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부등식을 살짝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표준화 공식을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 값이 x바였을 때가 그게 가능한 거지.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물어볼게. m 이항수 쳐볼게요. 같은 식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물을게. 이거 표준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여기에 평균 빼고 분모에 표준파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걸 확률을 표준화시키려면 여기에 변수는 주인공 x라든지 x바만 가운데 또는 한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실수배라든지 다른 상수값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표준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확률 안에 절대값이 들어간 조건식 문제가 나오면 모든 문제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절대값 x가 만약에 3 이하이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삼부터 3까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x바 빼기 m은 0.49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 왼쪽 누구야? 마이너스 0.49 시그마보다는 크다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뭐 해주면 돼? m을 더해주면 m마 0.49 시그마 이상 m뿔 0.49 시그마 라고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다 뭐 해줘? 괄호해주고 확률 해주면 이거 확률값이 이거 이상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표준화해야 되겠죠. 저트로 바꿔야 되겠죠. 공식 써볼게 얘들아. 이거 빼기 m이잖아.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여기 m 똑같은 거죠? 그거 없어지네? 그럼 뭐만 남아? 0.49 시그마가 분자에 남는 거고 분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갈 건데 시그마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0.49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왼쪽 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무조건 이거 아마 마이너스 0.49 루트 n 이라고 나올 거고 이거의 확률 값이 0.95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부등식이 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 확률이 0.95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답은 당연히 언제 나오죠? 경계값일 때의 0.95가 만족되는 n값을 먼저 구하면 좋겠죠? 괜찮니?
그럼 이거야. 0.95를, 이 부호가 어때? 반대 부호죠. 그럼 얘는 격을 말하면 Z로 바꿨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이제 0.95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에 눈금이 얼마란 얘기야? 0.49 루트 n이란 얘기인 거예요. 맞니? 근데 이거 넓이가 전체가 0.95면 반쪽짜 넓이는 0.47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0.475가 되는 이 값을 만족하는 n 값이 정수값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얼마에 숫자상으로 0부터 0.4 0부터 얼마까지 넓이가 0.475래? 몇 번이 나와 있잖아. 1.96 나와 있잖아. 얘가 만약에 1.96이랑 같다면 이 넓이가 딱 0.475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확률값이 0.95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눈금은 1.96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 범위가 어떻게 돼?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묻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했니? 됐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계산해가지고 n값에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팁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얘가 0.475가 되면서 좋으니까 1.96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산했어. 그냥 등호로 놓고 계산을 했어. 등호로 놓고 계산했더니만 만약에 n값이 예쁘게 정수가 딱 나왔어. 그럼 얘가 무조건 답이에요, 얘들아. 맞니? 맞을 거야.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인 값이 딱 정수로 나왔으면 얘가 답일 거야. 그리고 예쁜 문제라면 보통 이렇게 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괜찮아? 근데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 헷갈리게 보면 1.96하고 0.49 루트 n하고의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큰가? 오른쪽이 더 큰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케이? 내 말 이해 가니 지금? 다시 말할게. 이거 좀 수학적으로 너희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얍삽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헷갈려서 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운가? 어렵니? 그러니까 이걸 막 계산을 했어. 이걸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 답이 만약에 이게 등으로 놓고 풀었어. 계산되면 n이 만약에 15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이 15야. 오케이? 이걸 계산하는데 n값이 딱 구했더니만 등으로 놓고 계산했더니만 n값이 15.2가 나왔어. 만약에. 그럼 답은 15.1이 될 수 없다고. n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론 그 답은 15야, 16이야. 확실해? 이건 문제마다 다르다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거였는지에 따라서 답은 15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갔어? 괜찮아? 근데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얘들아 봐봐. 문제가 만약에 이거 아니면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볼게. 만약에 이거였다면 이 문제는 n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일까?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일까? 최소가 되겠죠. 이거 이상인 거니까.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거일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야,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건 최대겠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 이 문제 뭘 구하라는 문제였어? 최소 구하라는 문제였다고요. 그럼 얘였겠죠? 그럼 답은 16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문제를 풀 때 경계값을 구하려고 하라고요. 경계값. 경계값만 구할 수 있다면 최종 답은 부등호 방향 신경 쓰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왜냐면 여기 통계 추정 문제가 대부분 부등식 문제고 n값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부등식 문제인데 마지막에 얘 때문에 좀 헷갈려거든요. 그럼 너희들 이것들을 골똘히 또 연구하다 보면은 답은 맞추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따져가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무조건 그냥 n값만 구해놓고 정수가 아니면 얍삽이로 최대수를 나중에 따져볼 수 있다고요. 이해 가니 지금? 괜찮아요? 요거 하나 팁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저 조건식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진짜 똑같은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m 빼기 x바의 절대값. 이게 0.49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달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x바와 m이 순서 바뀌었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푼다면 선생님이 절대값은 복귀라고 하셨어. 복귀 이렇게 해주고 0.49 시그마 왼쪽은 마이너스 0.49 시그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해. 얘들아 누구를 없애야 돼? m 없애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m 해주고 마이너스 m 해줘. 그럼 여기 누가 남았어? x가 남았죠? 근데 부호가 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또 곱해서 바꿔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를 없앴을 때 x바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뭘로 해주냐면 얘들아 이 식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도 돼요. 같은 식 아니야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반부 관계인 거잖아. 어차피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처음부터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조금 있다가 추정을 하게 되면 이따가는 주인공이 x바가 아니라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m이 돼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드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식을 바꿔놓고 풀면 좀 쉽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좀 저거 똑같이 말해볼게요. 한번 x바 마이너스 m 지금 이 문제였던 거잖아. 이따가 이걸 추정하는 문제가 되면은 이 식을 누구에 관한 정리해 되면 x바가 아니라 m값에 관하여 주인공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절대값 풀고 계산하면은 m의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안 이쁘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처음부터 얘를 뭐 해줘? 절대값 m-x바가 0.49 시그마 이하인 거니 절대값 없애서 마이너스 0.49 시그마로 바꾸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쪽에 뭘 더하면 x바를 더하면 가운데 남는 값은 누구만 남아? 양수인 m값만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아 뭐야? 얘는 절대값 m-x바랑 같은 식인 거예요. 저 둘 중에 누굴 쓸지 너희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36쪽. 그냥 안 쉬고 바로 가면 안 되겠니? 괜찮아? 좀 돌아왔다. 다시. 오늘 너희들 내용 정리하고 복습할 거 뭐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종류가 3가지씩 있는 거. 그거 구분하는 거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가 이런 거. x바가 3이 될 확률 구하라. 이 뜻 아까 했던 거 맞죠? 아마 연습시켰습니다. 요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표준 정기분포 Z가 있는 확률값 구하는 문제는 다 정기분포 문제예요. 그럼 무조건 표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표준을 했는데 Z로 바꿨을 때 그 숫자가 예쁘지가 않아. 그럼 뭘 봐야 돼? 샘플의 크기 n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공식을 대입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대입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됐니?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용이 정리한 겁니다. 됐죠? 마지막이 뭐예요? 추정. 진짜 추정이죠. 전체 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샘플링한 것들의 평균. 이걸 뭐라 그러죠? 샘플링한 것의 평균 뭐라 그러지? 전체 받고 요만큼만 뽑아내가지고 평균 구한다고. 이게 뭐라 그러지?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전체 집단의 평균을 예측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평균 M을 예측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값을 딱 구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전체를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전체를 구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얼마 이상, 얼마 이하예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집단 중에서 일부만을 조사해. 일부 조사에서 평균 구한 걸 뭐라 그래?
표본 평균 X 바라고 하잖아요. 표본 평균에서 오차 범위를 둘 거예요. 플러스 오차 범위와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설정해서 모평균을 기준으로, 모평균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하거나 얼마만큼 뺀 요 사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야. 우리 반, 여기 있는 사람, 몸무게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했어. 지우하고 세빈이를 했어. 몸무게가 한 60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좋아. 그럼 어떻게 됐어? 오차를 줘야 될 거냐? 근데 오차를 봐봐. 오차를 만약에 40으로 줬어요. 적절한 범위 맞아요? 아니죠. 이유가 뭐야? 너무 커. 성장기에는 고등학생들 몸무게가 20 이상 100 이하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차 범위가 어떤 거야? 좀 큰 거죠? 그럼 오차 범위를 좀 줄여. 오차 범위를. 오차 범위를 1로 줬어. 그럼 59부터 61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좁지 않아요? 진짜 평균은 이 사이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쳤어? 텔레비전 들리는 거, 아니, 텔레비전 여기도 있다. 아, 잠 깨려고 뜯었어. 이거 편하게 한 거야? 에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 우리 수업 좀 많이 가네. 아. 일반 대리변 되면 또 떨어질 거야. 방수변대야. 완벽하지. 감사하지. 아, 뭐야? 어, 멈춤이 안 됐네. 아, 그냥 가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범위를 기준을 매기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상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신뢰도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신뢰도 95%, 신뢰도 99%. 그럼 이 두 가지만 나와요. 신뢰도가 99%가 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세요. 신뢰도가 95%가 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갔니? 괜찮아? 그럼 물어볼게요. 1번과 2번. 범위가 누가 더 넓어야 돼? 신뢰도가 99%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대충 이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봐봐. 만약에 여기가 15였어 이렇게. 75하고 45예요. 남학생 평균, 우리들 평균 몸무게가 45 이상 75 이하 확률 꽤나 높겠죠? 그 확률이 99%냐 95%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에 다른 거 없고 오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신뢰도가 이 오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오차를 구하는 방법은요? 없어. 그냥 공식이야. 우리가 새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모든 통계학에서의 오차 범위는, 이 오차는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사실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좀 전에 외웠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건 맞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왜 루트 n분의 시그마냐면, 표준 편차 한 칸 한 칸 길이가 Z로 바꾸면 1만큼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오차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만 합시다. 얘가 누구 말하는 거야? 얘가 뭐 말하는 거야? 어? 안 들려. 공차? 오차? 아니야. 이 전체가 오차예요. 이 시그마가 뭐냐고. 시그마 기호 알잖아. 뭐야. 무슨 표준 편차? 무표준 편차인 거예요. 자, n은 뭐예요? 샘플의 크기잖아.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자, K가 뭐야? 이 K의 용어가 실내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신뢰도랑 이거랑 연결될까 안 될까? 연결돼야 돼요. 얘네들은 모집단에 대한 특징들을 말하는 거고, 신뢰상수는 신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건데, 하나 물어보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K도 커져야 작아져야 돼. K가 커져 작아져? 신뢰도가 높으면 범위가 넓어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넓어지려면 이 값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상수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일 때 신뢰상수를 얼마나 넣을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고. 됐죠? 신뢰상수 설명드릴게요. 신뢰상수 뭐냐면요. 표준화가 있어요. 표준 전기 목표가 있어요. 표준 여기 Z예요. Z가 되는 거예요. Z가 되는 거야. 이거야. 좌우가 반대 부호예요. 여기 마이너스 Z, Z라고 해볼게. 이 넓이가 0.95가 될 때의 요 값. 이게 K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만약에요. 문제에서 0부터 Z가, 만약에 2일 때까지의 확률이 0.475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인가가 0.475라는 얘기인데, 0.475를 2배 하면 얼마예요? 0.9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상수 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P, Z가 0 이상,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3 이하일 확률이 0.495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 3은 어떤 신뢰도의 신뢰상수야? 얘 두 개면 얼마예요? 0.99죠? 그럼 이 3은 뭘 말하는 거야? 99%일 때의 신뢰상수 K를 말하는 거라고요. K 값은 대놓고 나오지 않아요. 신뢰도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K를 적절한 숫자로 넣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이거 아니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다만 이 숫자가 3이라고 안 주어지고 2.58, 2.56, 2.58이냐?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얼마냐? 2.58. 2.58이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가 얼마라고? 1.96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계산은 복잡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로만 K 대신 넣어야 돼요. 이해가요? 근데 계산을 팔기 위해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1.96대서 여기다가 2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또 우리는 땡치인 거야. 여기 공식 K에다가 1.96이 아니라 2를 넣어도 되는 거고. 얘가 3이라고 나와 있으면 2.58 대신에 3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이해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됐죠? 자, 요 표를 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K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것만 먼저 보고 볼게요. 632번. 632번. 맨 마지막 거 뭐라 나와 있냐면,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래요. 봐봐. 뭐예요? 이게 뭐야? 왜 이래 오늘?
자, 1.96하고 0.95가 뭘 말하는 거야? 신뢰도 얼마? 신뢰도 몇 퍼센트의 신뢰 상수를 말하는 거야? 95% 신뢰 상수가 얼마라고? 1.96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633번. 밑에 뭐 나와 있는 거야? 뭐 나와 있는 거야? 633번에 신뢰 상수와 신뢰도 뭐 말해보세요. 99%의 신뢰도, 99%일 때의 신뢰 상수가 얼마라고? 2.8이니까. 636번. 0부터 Z가 2.58 이하 나와 있고 0.49가 나와 있어. 얘 뭐 말하는 거야? 신뢰도 99%일 때 신뢰 상수가 2.58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반쪽짜리로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거는 너희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하나씩 나와 있지만 보통 문제는요, 수능 문제는 얘가 두 개가 주어져요. 둘 중에 하나 너희들 보고 고르라는 뜻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문제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알면 돼요. 자,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신뢰 구간. 거의 마지막에 얘들아.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은 이거예요. 이 전체를 쓰는 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구간인 거니까 범위가 있겠죠. 근데 누구의 신뢰 구간이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야.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인 거 알겠어? 그래서 M 범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반드시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X 받는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야. X바 구해야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알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값을 다 알면 되겠죠? 맞죠? 자, 첫 번째 X바가 뭘 말한다고? X바가 뭘 말한다고? 호준, X바가 뭐죠? X바가 뭐냐고. 표본 평균 K는 신뢰상수, 시그마는 무슨 표시편차? 모표시편차, 시그마는. N은 샘플의 크기.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633번. 끝에서부터 읽으세요. 문제가 뭔지 보세요. 실내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M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건데 633번이에요. 다 써볼게. 모평균. M 모평균이에요. 그냥 M. M이 M. 그냥 M이라고, M이 M이에요. 그냥. 쓰면 되겠고. 모표시편차. 시그마가 얼마나 얘기야? 판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크기. N이 얼마? 36.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75라고. 이 75가 뭘 말하는 거야? 대놓고 표본 평균이 나와 있잖아. 이거 X바예요. 됐니? 그리고 신뢰도가 99%랬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용하면 신뢰 상수는 얼마로 보란 얘기야? 그렇지. 2.58. 자, 다 대입하겠습니다. 공식이 뭐예요? X바. 표본 평균 75에서. 여기 봐, 이거 봐. 75에서. K가 얼마야? 1.58. 하나만 할거립니다. 루트 N. 루트 36, 6분의. 그죠? 8. 그럼 범위 나와, 안 나와? 그 범위 중에서 자연수인 거 골라라. 이런 문제인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괜찮니? 그냥 공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이상한 문제 보여줄게. 너희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낄 건데 뭐가 이상한지 보여드릴게요.
왜 없지? 내가 억지로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데 보여줘야지 니네들이 공감할 텐데. 에이 진짜. 자, 한번 봐봐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식은. 이거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지금 추정하려는 거잖아요.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을 추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얘들아, 전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전체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라고. 근데 얘를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내 말 이해 가니 지금? 모집단에 대한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값을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에서는 어거지지만 얘를 추정하라고 해놓고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 가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말 안 되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문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볼게. 농장이 있어요. 귤 농장이 있는데 귤 농장에서 농사를 수확한 다음에 그러니까 상한 거는 버리고 정상적인 것만 내가 팔아서 뭐 할 거야. 오케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정상품이 나오거나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개수를 막 말하면서 샘플의 크기 100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100개를 뽑아서 조사했더니만 이 100개의 평균, 그게 무슨 평균이죠? X바. 무게를 쟀어요. X바를 했는데 그 무게가 200g이래요. 샘플의 크기가. 이미 샘플링 해서 그것들의 평균이 200이 나왔대요. 그럼 얘들아, 전체 집단의 값을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조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평균이 200이 나왔고 이렇게 샘플링한 녀석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대.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20이 나왔대. 표준 편차가. 오케이? 그럼 이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야? 샘플링한 100개의 평균이 200이고요. 샘플링한 이 100개의 표준 편차가 20이 나왔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 무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수학적 기호는 얼마야? S라고요. 되겠니? 그리고 95%의 신뢰상수로 이거의 신뢰상수 K를 구했더니만 계산 쉽게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괜찮은데 X바 200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 K가 얼마야?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n값은 알아. 얼마? 루트 100. 시그마는요? 못 구한다니까요. 전체 집단을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시그마를 알 수가 있겠어요. 대신 누군 알아? 샘플링한 표준 편차인 S는 아는 거죠. 이 말 이해 갔어요? 원래 여기는 시그마가 들어와야 하지만 얘는 구할 수가 없는 값이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 누구? S를 뭐하자? 여기다 대신 대입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
이해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내에서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모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만약에 안 나왔어. 모 표준 편차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 그 문제 내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얘랑 비슷한 표본 표준 편차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시그마와 S가 같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오류가 되기 때문에 안 나와. 걔 속임수 안 써.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어떨 땐 얘를 집어넣고 어떨 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막 푸는 게 아니라 왜 얘를 집어넣어도 되냐면 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 갔어? 괜찮아?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거 맞죠?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651번 보세요. 651번. 아니 654번. 654번을 보면 복숭아 무게의 표준 편차가 30g이라고 나와 있잖아. 보는 거 아니지 우성아? 아니지? 자 다시 654번을 보면은 복숭아 무게의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가 3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모 표준 편차는 둘 중에 하나야. 샘플링한 녀석들에 대한 표준 편차이거나 아니면 작년 생산량의 표준 편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작년 기준치 했을 때 올해가 얼마만큼 생산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작년하고 올해가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치에 대한 통계치를 모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작용을 시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올해의 표준 편차는 아니에요. 이해갔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거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현재 집단에 대한 시그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 집단에 대한 시그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공식으로 때려 넣으면 이 값들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자, 652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고 나와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모평균은 누구예요? M. 표본 평균은 X파. 차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가. 이 값이 얼마다? 2점 이하다. 2 이하. 그럼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양쪽에 x바를 곱해서 모평균 m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5분. 끝났어요 이제. 이게 뭐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걸 계산했더니만 아까 전에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평균값이 만약에 60부터 8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이 구간이 60부터 80까지인 거잖아.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20 구하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얘 빼면 되겠죠? 네. 그럼 x바는 날라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차만 2배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다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n분의 2k 시그마가 됩니다.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 문제에서 대놓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올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공식에다가 2k 시그마 n 이것만 대입하면 돼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n은 샘플의 크기, k는 신뢰 상수. 그럼 몇 가지 값만 알면 되는 거야?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 관련된 문제 가볼게요. 654번 나오죠? 654번.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래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 이거 좀 이따 보시겠고요. 샘플의 크기 36 나와 있죠. 이게 n인 거잖아, 그지? 모 표준 편차 30, 시그마가 30인 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20이라고 이게 얘가 20이 나와 있고 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는 거잖아. 누가 안 나와 있니? 신뢰도가 얘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는 거라고요. 이 세 개가. 그럼 k가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냥 대입해서 공식에서 때려놓고 풀면 돼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표본 평균값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표본 평균도 나와 있으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653번인데 653번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 샘플의 크기가 100, n이 100이란 얘기죠. 조사에서 평균이 65가 나왔다. 이 65가 뭘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 표준편차 10, 시그마가 10이란 얘기인 거죠.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얘들아, 실제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의 조건으로 x바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할 때는 x바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x바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과조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수학에서. 원래 과조건은 수학에서 없단 말이야. 불필요한 조건은 원래 없죠.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 숫자 조건을 안 사용했어. 그럼 잘못 푼 거죠,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과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내 구간을 구해서 이거에서 이거 빼 라는 의도로 낼 때는 x바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 구할 때는 x바가 필요가 없다. 그냥 이 공식으로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